안녕하십니까. 대한자세보행연구원 사무국장 곽동엽입니다. 오늘은 족부의학 그리고 발보조기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2019년 11월 3일 일요일 날 서초동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강의를 해보면 이런 족부의학 또는 발보조기와 관련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용어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오랫동안 발보조기라든가 족부의학과 관련된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단히 쉽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처음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어와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어 설명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을 진단하는 측면에서 발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용어와 발보조기를 실질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보조기를 진단하고 발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발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 위주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용어를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발의 정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와 동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정적인 상태, 정적인 상태에서 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을 뒤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평발은 평발도 사실은 평발이라는 것 자체가 3차원적인 겁니다. 1차원적인 게 아니고 3차원적인 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발을 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첫째는 대개는 종골, 캘키네우스가 몸 중심 쪽으로 설어져 있습니다. 캘키네우스가 몸 중심 쪽으로 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발구스라고 합니다. 발구스 또는 이벌티드라고 합니다. 이벌티드, 발구스 또는 이벌티드. 발구스랑 이벌티드는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을 측면에서 봤을 때, 평발인 상태에서는 발등과 정강이가 가까워졌을 때를 돌지플렉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용어에 ED가 붙습니다. 돌지플렉스드라고 하면 발등과 정강이가 가까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평발인 분들은 대개 앞발 자체가 후족부, 리어풋, 다음 포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풋 자체가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비덕티드, 어브덕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발은 그런 세 가지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발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평발, 또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페스플레누스 또는 플레풋.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후족부는 이벌티드 또는 발구스,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발등과 정강이가 가까워져 있는 플랜탈 플렉스드, 그리고 앞발은 후족부에 비해서 앞발은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 에비덕티드라고 합니다. 반대로 요족, 하이 아치드 풋, 요족인 사람들은 그 반대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째, 뒤에서 봤을 때 종골, 캘키니우스는 바루스 되어 있습니다. 바루스 되어 있고, 이거를 다른 용어로 사용한다면 인벌티드 되어 있습니다. 바루스 되어 있고 인벌티드 되어 있습니다. 바루스라는 말과 이벌티드라는 용어는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족인 사람, 하이아치드 풋인 사람들은 발등과 정강이 쪽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탈 플렉스도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이 땅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은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아치가 높은 겁니다. 플랜탈 플렉스도 되어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여기 후족부에 비해서 전족부는 몸 안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덕티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발가락 쪽이 몸 안쪽으로, 발가락들이 몸 안쪽으로 된 어덕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용어들은 이제 평발과 관련된 용어들이고요. 평발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발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정적인 상태보다 동적인 상태, 발이 실제로 움직임을 취했을 때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뭐 다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대퇴부라든가 골반이라든가 스파인 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동적인 잘못된 동작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동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들은 대부분 뒤에 ION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족보의학을 접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프로네이션일 겁니다. 프로네이션 또는 수피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네이션은 주로 이제 평발인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발인 사람들이 주로 발에서 일어나는 동작, 모션 자체가 프로네이션입니다. 그래서 평발인 사람들이 주로 보행을 할 때, 걸어 다닐 때 프로네이션이라는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네이션은 정상적인 운동입니다. 정상적인 발의 운동인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오버 프로네이션 또는 오버노멀 프로네이션 또는 뭐 과도한 어떤 쓰러짐,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먼저 후족부에서 봤을 때, 후족부 뒷면에서 봤을 때, 이 프론탈 플레인이죠. 프론탈 플레인에서 봤을 때 발은 안쪽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 그게 이버전 하는 겁니다. 발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이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버전이라고 하고, 발을 측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발등과 정강이가 오히려 이렇게 가까워지는 A에서 B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A에서 B로. 그것을 돌지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돌지 플렉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발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후족부에 비해서 전족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을 취하게 됩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적인 상태에서는 에비덕티드라고 하지만 동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는 에비덕션이라고 합니다. 어브덕션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발이 주로 이제 안쪽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발인 사람들이 주로 취하게 되는 움직임, 프로네이션, 좀 지나친 거, 과도한 거, 오버 프로네이션,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움직임을 취하게 되는 게 결국 스피네이션입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거. 근데 그게 1차원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결국 3차원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스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후족부에 봤을 때는 이 종골 자체가 몸 안쪽으로, 발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몸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벌전이라고 합니다. 인벌전이라고 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발등과 정강이가 마찬가지로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는 A에서 B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모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플랜탈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플랜탈 플렉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족부를 기준으로 해서 전족부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취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덕션이라고 합니다. 어덕션.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은 3차원적인 동작이다, 3차원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평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평발인 경우에는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미디알 쪽으로 이렇게 발이 쓰러지게 되는데,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질 때 발에서는 세 가지 3차원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발이 안으로 쓰러지니까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들리는 이버전을 하게 되고, 전족부는
후족부에 비해서 전족부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에비덕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등과 정강이가 가까워지는 돌지 플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의 합이 결국 프로네이션입니다. 발이 안으로 쓰러질 때 이버전, 앞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에비덕션, 그 다음에 발등과 정강이가 가까워지는 돌지 플렉션, 이 세 가지 운동의 합이 결국 프로네이션입니다. 또 반대로 수피네이션은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발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몸 안쪽으로 발바닥이 들린다라고 해서 인벌전이라고 합니다. 인벌전이 되게 되고, 정강이와 발등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플랜탈 플렉션, 뒤에 ION이 붙습니다. 플랜탈 플렉션을 하게 되고, 후족부에 비해서 전족부가 몸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AD덕션이라고 합니다. 어덕션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운동의 합이 결국 수피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의 움직임 자체는,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원 게이트 사이클에서 정상적으로 프로네이션 2번, 수피네이션 2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인데, 대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하거나 지나치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프로네이션이 그 위에 있는 티비아, 파텔라, 피머, 펠비스, 룸바, thoracic, cervical 이런 쪽에 연쇄적으로 그 움직임으로, 연쇄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용어들에서 잘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시간을 상당히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개념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보면 원장님들이 조금 잘 이렇게 이해 못 하시거나,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포풋 바루스와 포풋 발구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은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발의 상태와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의 발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 소위 말해서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서의 설명입니다.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서 발을 평가할 때 보면, 후족부에 비해서 전족부, 후족부와 전족부는 아이디얼한 어떤 포지션은 동일한 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후족부의 면과 전족부의 면이 동일한 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포풋 바루스 디포미티인데요. 후족부에 비해서 전족부 쪽, 특히 엄지발가락 쪽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경우,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 후족부에 비해서 전족부 중에서도 미디알 사이드, 엄지발가락 쪽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상태를 포풋 바루스라고 합니다. 이 포풋 바루스는 결국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쪽이 들려져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땅을 받아들이게 되면, 크로즈드 카이네틱 체인으로 가게 되면, 이 들려져 있는 갭으로 인해서 미디알 쪽, 엄지발가락 쪽이 들려져 있으니까 그 갭으로 인해서 발이 이렇게 안으로 쓰러지는 프로네이션 또는 오버 프로네이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풋 바루스 디포미티는 오버 프로네이션, 어브노멀 프로네이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발의 디포미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는 포풋 발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후족부에 비해서 전족부의 변형인데요. 전족부의 새끼발가락 쪽 라테랄 사이드가 더 들려져 있는 겁니다. 라테랄 사이드가 더 들려져 있는 거. 말씀드렸지만 이런 포풋 바루스와 발구스는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를 프롬 포지션으로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발을 보게 되면 엄지발가락 쪽이 들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새끼발가락 쪽이 더 들려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발가락 쪽이 더 들려져 있는 경우, 그것을 포풋 발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끼발가락 쪽이 더 들려져 있으니까 결국 이 발이 땅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새끼발가락 쪽, 라테랄 쪽이 더 들려져 있으니까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수피네이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피네이션은 정상적인 운동인데 그 디포미티라든가 그런 동작, 모션이 과도할 때 결국 오버수피네이션, 오버노멀 수피네이션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발의 한 동작으로 인해서 앵클, 티비아, 파텔라, 피모, 펠비스 이런 쪽에 연쇄적인 어떤 틀어짐, 디스톨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동작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족부약이라든가 발보조기에 대한 어떤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에 앞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 보다 좀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의 어떤 정적인 상태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발이 동작을 취했을 때의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와 좀 약간 연결되는 좀 더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족부 보조기를 처방할 때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짧게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월 3일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가톨릭 성모병원 6층입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요런 지금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요런 용어들을 먼저 듣고 충분히 조금 용어에 대한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게 되면 조금 더 강의가 순조롭게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